안녕하세요. 탈도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새로운 책을 하나 냈습니다. 책의 제목은 탈도사의 통변집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사주팔자를 상담할 때 어떠한 말을 해야 되는지 통변 언어를 정리한 통변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탈도사 명리학 강의 기초반을 강의하면서요. 수강생들을 위한 이렇게 통변 어법을 다 하나씩 정리해서 교재로 이렇게 만들어 드렸거든요. 근데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는 이제 이게 일반 사람들 상대로 책으로 나가게 되면은 많은, 좀 공부에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뭐, 그러한 계기로 제가 이 통변어법 책을 좀 더 자세하게 만들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사주팔자를 배우고 나면요. 좀 공부가 계속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또 어렵다고 또 느끼게 마련인데요. 그 이유는 사실은 상담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고객한테 어떠한 말을 해야만 고객이 감동을 할 건지 그런 말들을 좀 조리 있게 하는 능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는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이 책은 이제 그러한 말을 좀 조리 있게 하거나 어떠한 말을 해야 되는지 그런 고민을 좀 풀어드리기 위해서 만든 책입니다. 그래서 제 수업인 탈도사 명리학 기초반 이것을 수강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책을 보시면은 그 실력이 더욱 일취월장할 수가 있고요. 좀 아쉬운 것은 수업을 듣지 않은 분들이 볼 때는 조금 헷갈리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제가 이 책에다가 기본적인 원리는 어느 정도 설명을 해놨지만은 사실 그 더 깊은 원리를 다 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원리는 풀이를 해드렸지만 깊이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수업을 좀 들으셔야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그 부분은 좀 수업을 들으신 분이 보시기에 편하게끔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구성은 총 한 3단계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4단계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성품 통변을 하는 부분이에요. 성품 통변 부분은 이제, 우리가 뭐 일간별로, 여러분들도 각자 잘 하시겠지만, 일간별로 뭐 성품을 많이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근데 그것도 어떤 정형화된 통변의 어법을 제가 정리해 놔서요. 일간별, 그 다음에 만나는 글자의 형태별로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성품을 통변하면 되는지 기본 골격을 제가 잡아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운성의 분석 개요해가지고요. 일간별로 지지에서 만나는 글자마다 그 자의적인 해석이라든지 지지의 육신의 해석이라든지 지지의 신살적인 해석을 어떤 식으로 이제 바라봐야 되는지 기본 골격을 잡아드리는 운성 분석 개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실질적인 통변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간별로 각 그 지지에 만나는 글자마다 뭐 부모운, 그 다음에 뭐 직업운, 배우자운, 자녀운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통변을 하면 좋은지 원국 통변에 대해서 정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가 대운과 세운에서 일간별로 만나는 글자마다 어떤 식으로 풀이를 하면 되는지 설명한 부분이 총 네 번째 부분으로 되어 있고 마지막에 그 예시사주를 제가 몇 가지 넣어가지고요 책을 좀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도 제가 조금 걱정이 돼가지고요 이 동영상을 좀 찍게 되었는데요. 이 동영상을 통해서 제가 책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면은 이 책을 통해서 감명지를 작성하거나 상담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지금 사주 하나가 나와 있어요. 이 사주는 제 아는 지인분의 사주예요. 제가 여러 번 자주 상담을 했는데 이분은 이제 기축, 그 다음에 을해, 갑인, 갑술 이렇게 사주가 되어 있어요. 현재 나이는 71세 남성이시고요. 제가 이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분은 이제 과거에 5급 공무원으로 이제 퇴직을 하셨어요. 퇴직을 하시고 현재는 이제 부동산업을 한 지가 한 10년이 넘으셨습니다.
무진대운을 이제 맞이하셨을 때 부동산업으로 굉장히 큰 돈을 순식간에 벌어들입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굉장히 많이 버셨는데 아쉽게도 이 대운의 이제 중반부터 좀 뭔가 일이 꼬여가지고 갑자기 큰 돈이 더 물리게 되면서 현재는 조금 금전적으로 좀 곤란해지시기도 했어요. 2016년도에는 병신년에 이분이 이제 대장암 3기가 이제 발병이 돼가지고 좀 많은 치료를 하는 시기가 있었고요. 또 이제 부동산업을 하면서 좀 관제 송사가 발생을 해서 벌금도 좀 크게 무는 과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 또 주거 이사와 배우자 건강 문제가 발생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2018년도 무술년에는요, 이분이 이제 돈을 많이 벌고 나서 갑자기 건강이 좋지가 못해졌어요. 그래서 갑자기 쓰러지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 혼수 상태로 한 달간 병원에 입원을 좀 하는 과정이 발생했고 그 시점부터 해가지고 이제 이분의 금전적인 부분이 현금의 유동성이 굉장히 좀 악화가 되는 일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배우자의 건강도 문제가 좀 발생해서 근심 걱정이 좀 많이 쌓이는 시기가 2018년도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2019년도에는 이제 이분이 이제 벌어놓은 돈으로 좀 무리하게 굉장히 큰 상가 건물을 분양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이때 무리를 하면 안 되는 시기였는데 은행에 대출도 많이 받고 무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대출 받는 과정에서 이제 상가를 샀다가 바로 되팔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이 금세 뭔가 현금 유동성이 풀리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무리수를 둬서 몇십억 이상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상가를 잡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상가가 팔리지 않게 되면서 현금 유동성이 극도로 악화가 되고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이번에 이제 재산이 압류가 되는 그런 상태가 좀 발생을 했어요. 기본적인 사항을 또 말씀드리면 이분은 이제 배우자가 전업주부입니다. 근데 의부증이 굉장히 심한 상태이고요. 좀 정신적으로 좀 이렇게 좀 건강하지 못한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배우자께서. 그 다음에 이제 자녀는 아들이 2명이 있고 일반 직장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요 책에 쓴 요 내용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분은 이제 갑일간이죠. 갑일간이시고 갑일간이시고 그 다음에 월주에 해라는 인성이 있고 연주에 이 정제가 있죠. 그러면은 제가 쓴 책을 그대로 찾아서 읽으시면 돼요. 여기 나와 있듯이 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이제 갑일간의 기본적인 성품이고 그 다음에 연월주에 이제 해자 인성의 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이 텍스트를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예. 그리고 예. 연주는 정제가 되죠. 연주는 정제가 되다 보니까는 정제 부분인 요 텍스트를 그대로 읽으셔가지고 그 내용을 제가 그대로 쓴 내용이 여기에 근본 성품이라고 나온 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기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적절한 말이 되게끔 구성을 하면은 이제 근본 성품이 되는 건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겉은 완고하고 보수적으로 보여도 안은 따뜻하고 인정이 많은 분입니다. 인내심이 많은 성품으로서 끈기가 많아 목표한 바를 이루어내는 저력이 있고 근면 성실한 모습으로 자기 관리가 뛰어난 분입니다. 단 젊은 시절에는 사회생활에 필요한 유연성과 융통성이 부족한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간섭과 통제를 싫어하는 모습으로 단체 활동이나 조직 활동에서는 불편함을 자주 느끼기도 합니다. 예, 이런 식의 이제 성품에 대한 어떤 통변어법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제가 방금 이 책에서 파란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에서 그대로 발췌해서 읽어주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품을 얘기할 때도
가별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얘기할지 좀 혼란이 많은 분들은요, 이 책을 통해서 성품적인 부분도 큰 틀에서 읽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자세한 어떤 성품적인 부분은 여러분들이 각자 배우시거나 익히신 그 어떤 스킬들을 좀 더 가미를 하셔가지고요, 플러스 알파로 좀 더 설명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분의 이제 직업적인 면을 좀 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뭐 이 책의 서두에도 아마 설명이 되어 있을 텐데요. 우리가 직업 분석을 할 경우에는 월주라는 공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월주를 통해서 제 1순위의 직업 환경을 구하고 연주라는 간섭되는 글자를 통해서 2순위, 그 다음에 일주라는 간섭되는 글자를 통해서 3순위 이런 이제 직업 환경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도요, 그 부위를 찾아서 읽어주면 되는데요. 일단 직업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월주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 책을 쭉 넘기다 보면 월주에 대해서 읽어주는 원국의 분석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이제 원국에서의 통변을 하는 부분이고요. 원국에서의 통변하는 부분이고, 여기는 이제 연주에 해가 있을 때인데, 이제 월주에 해가 있을 때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다 보니까 월주에 해가 있을 때를 찾아서 읽으면 되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월주에 해가 있을 때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직업 환경과 가정 환경으로 읽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다시피 자의적인 속성에서 해석은 이렇게 쭉 읽어서 이 부분을 적절하게 말로 좀 구성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육신적인 부분은 편인으로서 이런 부분을 직업 환경으로 갖는다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순위, 2순위, 3순위를 이제 월주를 1순위, 연주를 2순위, 일주를 3순위 간섭자로 보고 해석을 해주면 되는데요. 이 부분을 적절하게 찾아서 읽으면요. 지금 여기 나오다시피 여기서 직업 분석이 되어 있죠.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읽어보면 이분은 조직 직장길보다는 전문직 형태의 프리랜서 길이 좀 어울리는 사주예요. 물론 직장길도 가능하겠지만 전문직 형태의 프리랜서가 조금 더 어울리는 사주고요. 직장길을 추구한다고 하면은 이제 관성이 없다 보니까 승진, 직책, 직급 이런 것들이 의미가 좀 적은 분야가 좋고요. 아무래도 관성이 없다 보니까 자리 발전의 한계가 조금 금세 드러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최종적으로 월주에 있는 편인의 속성에 따라서 전문직 프리랜서 길을 걸으면 좋은데 월주가 편인이기 때문에 1순위 직업이 전문 자격 면허 학위 분야.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은 월주에 있는 지장간 간목이 일간에 투간했고 시간에도 투간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입격자예요. 입격자이기 때문에 공직, 공사직, 유명 조직 분야가 1순위에서 가능한 직업의 환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순위는 상업예술 분야가 가능합니다. 이 이유는 월주가 이제 해고, 그 다음에 연주가 축이에요. 그래서 뭔가 껌껌한 환경의 모습이기 때문에 상업예술 분야, 제가 여기 쓰진 않았지만 교육 분야도 가능해요. 그래서 상업예술 분야, 교육 분야, 그 다음에 연주가 정제다 보니까 금융재무 회계 분야, 여기다 쓰진 않았지만 무역 유통 분야도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3순위는 인성도 강한 모습을 이제 갖추고 있고요. 월주에서. 그 다음에 일주에는 이제 이 비견, 겁재 이런 게 강하다 보니까 사실 이게 비견 겁재는 독립적인 활동을 얘기하면서도요, 이 다른 글자, 간섭자에 의해서 많이 이제 좌지우지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간섭자가 월주에 있는 게 좀 작용이 크다 보니까 바로 그냥 월주에 있는 인성의 간섭을 받아서 시설 임대 분야, 즉 예를 들어 가지고 임대료, 수수료, 기술료, 면허료 이런 거 받는 모습이거나 아니면 이제 일지의 이제 인목의 자의 속성에 따라서 종교, 역학, 철학 이런 분야에서 직업 활동을 구할 수가 있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책에 써져 있는 부분들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걸 읽어주게 되면은 직업 분석이 되는데 여기 있는 걸 다 쓸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중복된 거를 제외하고 중복되지 않은 어떤 부분들 중에서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직업 환경을 여기 통변 그 간명지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모.
부모 오늘 얘기하기 전에 재산의 형태가 나오네요. 재산의 형태를 얘기할 때는 이제 이 사람이 현금 속성의 재산가인지 문서 형태의 재산가인지를 좀 판단하는 내용인데요. 이 사람 사주는 이제 재성보다는 인성의 힘이 좀 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인성 위주로 재산을 좀 유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성의 형태를 유지하다가 대운의 흐름을 보니까 재성의 힘이 좀 꺾이는 부분 위치가 있어요. 그게 언제부터냐면은 대략 나이가 한 70세부터, 즉 무진대운의 한 70세부터 이때가 되면은 이제 편제대운이면서, 편제대운은 뭐 이따가 이 책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인간은 누구나 편제대운 중반부터 현금의 유동성이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편제대운 전반기에는 현금의 유동성이 상당히 좋다가 편제대운 중반 이후부터는 굉장히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도 이 무진대운 그 중반부터는 현금 속성의 재산을 다 문서로 바꿔가야 돼요. 안 그러면은 현금 속성의 재산이 굉장히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정리해서 읽으면은 재산의 형태는 현금 속성보다는 문서 형태의 재산이 이렇고, 늦어도 70세부터는 현금 속성의 재산이 많이 흔들리니 문서 형태로 변경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거는 번외의 얘기고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반복될 이야기겠지만은 이 무진대운은요, 이 자체로 백호대살이고 일간 입장에서 봐도 무진이란 진짜는 백호대살이 돼요. 그리고 인간은 누구나 노인이 된 사람한테 편제대운은요, 굉장히 건강적으로 불안정한 그런 기운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무진대운 때 돈을 벌고 나면 건강이 상당히 흔들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건강을 특별히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기도 해요. 자,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가족관계를 보게 되면요. 가족관계를 보게 되면은 여기 요 부분을 이제 읽어주면 되겠죠. 요 부분을 읽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는 자의적으로 해자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뭔가 경제적인 혜택은 기본적으로 줄 수가 있는 입장은 돼요. 근데 육신적으로 보면은 편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혜택은 주는데 육신이 편인이다 보니까 이 금전적인 혜택으로 연결성은 상당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적인 혜택보다는 주로 스스로가 정신적인 무장이나 직업적인 전문성을 쌓아야 되는 그런 팔자예요. 그래서 그대로 그 내용을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텍스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편인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 정상적인 어머니의 혜택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 환경에서는 아무래도 부친과 모친의 어떤 관계 불안, 역할 불안 속에서 정서적인 혼란이나 혼돈의 시절이 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글자 그대로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말을 바꿔서 읽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부모에 대한 어떤 운은 다 해석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운. 배우자운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일주의 해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일주의 해석을 우리가 읽어줘야 되는데, 제가 일주를 찾아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배우자운을 볼 때는, 자, 이 부분을 보고 배우자 오늘 읽으시면 돼요. 저기 나와 있죠. 갑인으로 이분의 사주가 돼 있으니까 요거를 그대로 읽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분의 배우자의 어떤 모습이 딱 요 모습 그대로예요. 그래서 일단은 일지가 그 비견이라는 것은 이제 배우자 남자 입장에 재성이 좀 안정적이지 못한 구조거든요. 그래서 배우자의 모습이 약간 불안정한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배우자가 막 역동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좀 조용하게 활동하는 그런 배우자가 좋아요. 일반적으로는 전업주부의 모습이 가장 안정적인 모습인데, 부득이하게 이제 직업 환경을 가져야 된다고 하면은 그 직업 환경이 어제 한 일, 오늘 한 일, 내일 하는 일에 거의 변화 속성이 없는 직업이 좋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이 뭐 공직자, 교육자, 예술인, 종교인, 아니면 뭐 연구직, 활인업 이런 속성의 어떤 직업 환경을 가진 배우자만
그 안정된 배우자를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걸 벗어나게 된다고 하면요, 건강 불안이라든지 관계 불안이 아주 수시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아까 위에서 이분 배우자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실제 이 모습에 부합돼서 뭔가 이 직업 환경을 갖지 않고 다른 일을 하시기 때문에 뭐 전업주부이긴 하지만 약간 다른 일을 중간에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관계 불안이라든지 건강 불안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자, 자녀 인연은요, 시주를 가지고 읽어주면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제가 부모 운, 배우자 운 이렇게 설명드린 것처럼 해당 부위를 읽으면 되기 때문에 뭐 그림으로 보여드리는 건 생략하고 말로 표현할 때는 그 해당 부위를 이제 읽어주시면 되는데, 자, 그거는 생략하고 읽어만 드리면 자녀 인연은 생산 과정에서 지연, 지체 과정이 자주 발생하는 구조이다. 자녀는 기본적인 발복은 이룰 수가 있는 그런 자녀를 둘 수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분 자녀는 아드님이 두 분 계시고요. 둘 다 직장 생활을 착실하게 하고 있어서 경제적인 부분은 차곡차곡 탄탄하게 쌓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자, 그럼 이분의 대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 적은 부분은 이제 대운과 원국의 신살 관계를 제가 적어 놓은 거고요. 요 앞에 있는 천살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대운 진과 원국 그 연주와 비교해서 12신살을 표현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반한살은 대운 진과 원국 월지를 비교해서 신살을 표현한 거고, 여기 있는 월살은 대운 진과 원국 일지를 비교해서 나타낸 신살이고, 요거는 이제 시주와 비교를 해서 나타낸 신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대운을 해석하는 방법은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텍스트를 그대로 갖다가 읽어주시면 돼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책에서 진 부위를 찾아서 읽으시면 되는데, 대운을 설명한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대운을 설명한 부분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진 부분. 여기가 진 부분인데, 여기를 이제 그대로 읽어주시면 돼요. 일단은 갑이 진을 만났었을 때 육신으로는 편제가 되죠. 편제가 되기 때문에 뭐라고 통변을 해야 되느냐? 자, 적극적인 사회활동 참여가 일어난다면서 쭉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죠?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할지 잘 모르는데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읽어주시면 되는데 그 읽은 걸 적절하게 말을 좀 가감을 해서 여기에 이제 그 감명제 적어 넣으시면 되거든요. 자, 제가 적은 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적극적인 모습으로 사회활동 참여를 이루는 시기입니다. 활동 무대가 넓어지게 되고 분주한 모습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금전적으로는 성취와 보상이 잘 이루어지지만 다만 대운의 중반인 70세 이후부터는 현금 속성의 재산을 문서 형태로 변경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순식간에 금전의 소모 지출이 크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중적인 생활 패턴이 자주 만들어지게 되는데 주업과 부업, 낮에는 주업, 밤에는 부업 등의 활동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제가 감명제를 작성을 했죠. 거기 있는 내용이 여기 있는 내용을 그대로 지금 다 적어드린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적절한 말을 뽑아가지고 제가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진이라는 글자가 보인다, 이게 편제다, 간모같아 편제다 하면은 그 해당 위치를 찾아서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 신살 관계가 이제 작동을 하죠. 신살 관계가 지금 보시면은 연주와는 어떤 신살이 작용을 하죠? 천살이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월주와는 반한살 이렇게 작용을 하죠. 그죠? 그래서 천살을 찾아서 읽어주시면 돼요. 여기서 보면은, 이 부분이 이제 천살이죠. 그래서, 연주는 어떤 의미냐면은, 연주는 이제 전반적인 사회활동 공간을 연주라고 해요. 전반적인 사회활동 공간을 연주라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읽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이 사회활동 공간에서 이제 이런 어떤 작용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뭔가
내가 사회적으로 명함을 알리는 일이 이제 천살이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전반적인 사회활동 공간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 이렇게 좀 읽어주시면 돼요. 근데 제가 여기다가 조금 다른 얘기를 좀 더 쓴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앞에 1번에서 편제 내용을 풀이할 때 다 못한 내용을 연주 천살이란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이 좀 있다 보니까 제가 그 내용을 2번에 연주에 대한 해석과 플러스 편지에 대한 해석을 조금 더 섞어서 얘기를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통변한 걸 읽어드리면 전반적인 사회활동 환경에서는 활동 무대가 편제 때문에 크게 열리게 돼서 금전의 성취, 발전이 따르게 되는데 그 성취, 발전 후에는 건강 불안의 요소가 드러나기 때문에 수술, 사고, 낙상수 등의 어떤 이런 일들을 건강 불안의 어떤 일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 내용을 썼잖아요. 실제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분이 이 무진대운 때 대장암 3기가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한참 뒤에 갑자기 이제 어떤 건강이 좋지가 못해가지고 폐혈증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혼수 상태로 막 한 달 가까이 병원에 입원을 하시기도 했어요. 여기서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느냐? 이분이 무진대운을 만나서 이 백호대살 이런 게 걸리게 됐기 때문이거든요. 그 다음에 대운 자체로도 백호대살이죠. 그래서 그런 백호대살의 작용 때문에 이분이 상당 기간 건강이 안 좋았는데 그런 내용도 여기 보시면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대운이 백호대살이 걸릴 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정리해 드렸는데 이분이 진짜 백호대살 걸리는 이 무진대운 때 부동산으로 막 갑자기 막 수십억을 벌었다가 또 수십억을 날려먹기도 하고요. 건강적으로 갑자기 흔들리는 일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딱 그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는 그대로예요. 그대로 이런 사고도 발생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뭔가 환경의 극단적인 변화가 그래서 일확천금을 만들기도 하고 한순간에 무너뜨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요 무진대운 때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해당되는 신살 부위를 그대로 찾아서 읽어주시면 돼요. 그거를 이제 앞뒤로 어떻게 말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킬지 그런 부분만 좀 고민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조금 내려가서 월주에 관련된 걸 보니까는 월주는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직업적인 활동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월주가 이제 해죠. 근데 진과 해가 만나면은 원진 귀문이 되잖아요. 그래서 원진 귀문을 또 찾아 읽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직업적인 환경에서 1등이 아닌 2등의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고 매사 불평, 불만, 미움과 원망이 생기다 보니까 인간관계에서 불편함이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을 여기다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쓴 거는 직업적인 활동 공간에서 여기 신살로 12신살로는 요게 그 반한살이 되거든요. 반한살. 그래서 반한살을 읽어주는 내용이 이거예요. 편리함과 편안함을 추구하면서 내실을 다지는 시기다. 일단 이 내용을 직업적인 공간에서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원진 귀문 이 부분을 읽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직업적인 환경에서 불평, 불만, 미움과 원망이 자주 생기는 시기다.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이 발생하게 되고 1등이 아닌 2등의 환경으로 내려가는 일도 발생한다. 이런 부분을 그 해당 위치에서 찾아서 읽어주시고 그 간명제는 좀 앞뒤로 유기적인 연결이 잘 되게끔 말을 좀 만들어 나가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일지에서 보면은 이제 월살을 만난 게 되는 거거든요. 월살. 예. 그래서 월살을 만나게 된 것을 그대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정궁에 이제 월살이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격각도 발생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내 이 진이 만나게 되면은 월살도 되지만은 격각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월살에 대한 어떤 부분과 격각에 대한 부분을 그대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격각을 제가 이제 뭐라고 표현을 해놨냐면은 예, 이런 격각작용. 이게 이제 일주에 대한 격각작용이죠. 그래서 일주에 대한 격각작용 그대로 읽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을 이제, 읽어주시면 되는데, 일주는 이제 배우자 자리예요. 그래서 이제 배우자 문제로 인한 근심 걱정, 그것도 되고, 그다음에 본인의 건강 불안, 록지를, 격각을 했기 때문에 본인의 건강 불안 같은 경우도 읽어주시면 돼요. 여기는 이제 일지에 대한 설명이 안 나오고 격각만이 나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격각 작용을 해석하지만 여기가 일지라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아시는 배우자를 의미하는 곳이라는 것은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플러스해서 읽어주시면 되겠죠. 예. 자, 이렇게 해서 무진대운에 대한 해석은 이걸로 됐고요. 그 다음에
신수를 해석할 때 하는 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병신년. 병신년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요. 아까 위에서 설명을 했지만은 이분이 이제 그 대장암 3기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됐고 주거의 이제 이사, 이동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제 구설수가 있었어. 이분이 이제 부동산을 하시게 되면서 본의 아니게 좀 법을 잘 이렇게 숙지하지 못하고 위반하는 일들이 발생을 해서 관제송사와 벌금이 발생하기도 했어요. 그 다음에 주거환경 이사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일들이 실제 이제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는지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제 신년을 해석할 때 제가 이제 정리해 놓은 건데 갑이 신을 만날 때 대운의 해석이에요. 대운의 해석.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은 제가 이렇게 적어 놨잖아요. 이 부분을 그대로 여러분이 읽어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여기는 내용을 잠깐 보면은 뭐 적극적인 사회활동 참여가 어렵다 이렇게 써놨고요. 중압감과 압박감이 발생한다고 써놨고 그 다음에 주변과 시비 갈등, 관제 송사 일으킨다. 그 다음에 수술사고 낙상이 발생한다. 이런 내용을 제가 써놨잖아요. 그 내용을 그대로 여기에 단명지에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큰 틀에서는 적극적인 모습으로 사회활동이 어려운 시기로서 조용하게 지내야 되는데 주로 자기개발이나 능력의 업그레이드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 외의 활동은 좀 불리하다 이렇게 해놓고 건강이 불안정한 시기이니 수술사고 낙상을 주의해야 하고 그 다음에 주변 사람과 시비 갈등이 자주 발생할 수 있다 보니까 관제나 송사도 주의해야 한다. 예. 여기 제가 지금 적혀있는 그대로 여기다 글을 옮긴 거예요. 통변지에다가. 근데 실제로 이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장암 3기가 이때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한동안 굉장히 좀 많이 받았습니다. 건강이 굉장히 극도로 쇠약해지기도 했고요. 이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업무 처리를 뭔가 좀 미흡하게 하셔가지고 벌금이 한 800만 원인가 1000만 원 가까이 나오셨어요. 예, 그래서 그런 관제송사도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연주를 보니까 지금 이 신년 입장에서 연주를 보니 망신살이 되고 여기 보면 겁살이 되고 그 다음에 역마가 되고 이렇게 돼도 역마가 되죠. 그래서 이런 신살들을 하나하나 다 읽어주시면 돼요. 먼저 연주를 읽는다고 하면 연주는 여러분도 다 아시고 계시지만 전반적인 사회활동 공간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반적인 사회활동 공간에서 망신살이 두드러지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즉 편관작용도 하면서 망신살이 두드러지게 작용을 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찾아서 읽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망신살 부분을 어떻게 읽을까 한번 그 해당 내용을 찾아가 볼게요. 망신살은 여기 있죠. 망신살. 망신살이 뭐라고 적혀 있나요? 망신살에 현재 상황에 여기가 망신살이 아니네요. 잠시만요. 네, 여기가 망신살이죠. 네. 자, 뭐라고 적혀있냐면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신분 향상이나 명예 향상을 너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어떤 무리수를 두는 과정에서 주변과 불협화음이 발생하기도 하고 장애가 애로가 발생해서 곤란함이 생긴다. 예, 이런 얘기를 제가 해놨죠. 안으로 숨길 일들이 바깥으로 유출된다. 그래서 장애가 애로가 발생한다. 이런 내용인데 건강적으로는 병원 출입, 그 다음에 부가이익 같은 게 생겨서 보상금, 보너스, 상속, 증여 이런 것도 따른다. 이렇게 제가 적어놨어요. 자, 이 내용은 이제 그대로 2번 내용이 되는 거예요. 연주에서 망신살이 되다 보니까 전반적인 사회활동 환경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익 추구를 해나가는 시기인데 그에 따라서 이제 성과 창출이 잘 생기기도 하지만 또한 무리수를 두는 과정에서 안으로 숨겨야 될 비밀사, 결점들이 외부로 유출돼서 곤란함을 겪기도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부가이익이 따르기도 하는데 보상금, 보험금, 보너스, 상속, 증여 이런 것들도 생겨나기도 합니다. 이런 내용을 제가 적어놨죠.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은 그 부동산 업무를 뭔가 미흡하게 처리를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떤 문서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즉 뭔가 이 곤란한 일들이 결점들이 바깥으로 유출이 된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구청에 제재를 받아가지고 벌금을 크게 때려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이분이 아까 대장암 3기라고 했잖아요. 3기
되다 보니까 이분이 들어놓은 보험에서 보험금이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때 보험금을 받는 부가이익이 따르기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제가 적어드린 그 부분이 이렇게 말로 이렇게 예쁘게 옮겨간 거예요. 요 말을 이제 본인이 조금 더 말이 예쁘게 되게끔 문맥에 맞게끔 앞뒤를 잘 정리를 하시게 되면은 또 예쁜 감명 내용이 나오기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는 뭐 직업적인 면 하면 이제 월주를 가지고 읽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인 면 하면 일주나 시주를 가지고 이제 읽어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제가 여기 그 글자 찾아서 읽는 거 방금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찾아서 읽으면 되게끔 제가 다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신살 관계나 찾아보시도록 하고요. 제가 한번 여기 정리한 것만 읽어드리면요. 일단 월주에서 뭐가 작동하냐면은 월주에서 겁살이 작동을 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직업적인 환경 공간에서는 겁살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적인 활동 공간에서 뭔가 시급하게 고치고 개선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겠죠. 예를 들어서 부동산적인 면이라고 한다면은 직업 환경의 어떤 개보수, 그죠? 뭐 개선하거나 보수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직업적으로 뭔가 이 잘못된 절차들은 다시 한번 빨리 고쳐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거고 이런 일들이 생길 텐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분이 이제 뭔가 절차를 잘못해가지고 벌금을 크게 맞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제 운영하시는 그 부동산의 어떤 업무나 이런 사람 변화시키는 걸 이때 겁살 작용에 의해서 크게 한번 변화를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인 부분은 이제 일지나 시지를 가지고 보는데 주로 이제 일지는 배우자도 포함되는 곳이고 시지는 자녀라든지 아니면 투자 아니면 개인적인 인간관계가 이제 시주가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을 읽어주시면 돼요. 근데 신이 오게 되면은 이제 충형이 되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이제 가정적으로는 가정궁에 우환이 생기는 시기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정리를 하게 되면 개인적으로는 가정궁에 우환이 따르는 시기다. 배우자의 건강 불안, 관계 불안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주거 환경, 일주니까 주거 환경에 어떤 변화 변동이 생길 수가 있으니 이사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주와는 격각이 되고 역마가 되다 보니까 자녀의 어떤 문제에서는 근심 걱정이 따르게 되고 자녀 환경에 변화와 변동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말을 읽어주시면 돼요. 이제 제가 여기 보면은 다 정리를 해놨어요. 여기 보면은 격각이라 해가지고 여기 격각작용 예를 들어 지금 아까 시주가 술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술에 대해서 격각작용을 그대로 제가 적어놨거든요. 이렇게 이거를 그냥 그대로 읽어주시면 돼요. 단지 여기가 시주냐 그 다음에 뭐 월주냐 일주냐 요 차이만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계시던 논리에 의해서 시주의 의미, 월주의 의미 또는 뭐 일주의 의미를 좀 더해서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운송에 대한 어떤 그 텍스트는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따가지고 쓰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또 다음 신수를 볼까요? 2018년 무술년의 신수를 또 보도록 할게요. 자, 무술년에는 어떤 일이 발생을 했느냐? 제가 요거 텍스트를 좀 바꿔볼게요. 자, 무술년. 자, 무술년이 이제 여기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요 부분. 자, 무술년은 이제 이분은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건강이 굉장히 좋지 못해가지고 그 혼수 상태로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 계셨고요. 이때 금전적으로 위축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뭔가 이 소모 지출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크고 작은 문제, 금전적인 문제하고 뭐 자녀 문제, 가정 문제가 좀 발생하다 보니까 이분이 좀 적극적으로 직업 활동을 좀 이룰 수가 없었어요. 좀 조용하게 지내는 시간이 많았고 직업적으로도 뭔가 명확하지가 않다 보니까는 이게 뭔가 쉽게 결정을 내릴 수가 없는 좀 좌불안석이었던 그런 어떤 시기를 좀 보내게 됩니다. 이런 이분의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은 2018년도는 이제 무술년이 되죠. 무술년. 무술년. 신살 관계를 여기다 대입하면은 이제 이거는 반한살, 여기에 대입하면은 천살, 화개살,
그다음에 이것도 화개살이 되고, 기타는 이제 형살이 발생해. 형살이 되고, 여기는 술의 천라지망, 천라지망 되죠. 술의 천라지망. 그 다음에 인호술 사막 이런 게 이제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해 놓고 하나하나 작용하는 신살을 읽어주시면 돼요. 먼저 이 사람이 술년을 만나면서 편제이긴 하지만 편제 인묘가 되는 운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대로 읽어주시면 돼요. 자, 여기는 내용을 제가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정리한 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모습으로 사회활동 참여가 어려운 시기다. 조용하고 변화적인 모습으로 지내야 하는데 직업적으로는 좀 조용하게 활동하는 직업군은 무난하지만 그 외에 직업 활동자는 불리하다. 금전적으로는 현금의 유동성이 불안정한 시기로서 금전적인 소모나 지출을 줄여야 한다. 건강도 불안정하기 때문에 수술, 사고, 낙상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여기 적어놨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다 여기 있는 내용들이에요. 여기도 보면 이제 제가 왜 건강이 안 좋은지 이렇게 정리를 해놨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놨죠. 예. 자, 거기 있는 내용 그대로 적은 내용이 여기 있는 이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있는 뭐 연, 월, 일시에 대한 어떤 해석은 아까 위에서 해석한 것과 거의 똑같아요. 예, 뭐 특이한 것만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술년이 오면은 이 가정궁에서는 다 화개살이 발생을 하네요. 그 다음에 직업궁에서는 천라지망이 발생을 하고요. 그러니까 직업궁에 천라지망이 발생한다는 것은 그 천라지망에 해당되는 부분을 직업에 맞춰서 읽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뭐 천라지망을 찾아볼까요? 천라지망이 먼저 천살 부분부터 천살 부분부터 먼저 읽어볼까요? 예. 예. 천살 부분부터 읽어보면은 일단은 여기 직업적인 면에서는 이제 어떤 실리적인 일을 추구하기는 좀 어렵다 보니까 좀 갑갑함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어서 갑갑함.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천라지망 얘기는 안 써놨지만 천라지망은 이제 원급 분석하는 부분에 보면 또 그 통변하는 법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찾아서 읽으면은 직업적인 면에서는 마치 안개가 낀 것처럼 갑갑하고 혼란스러운 시기가 된다. 그리고 이제 어떤 이 답답함 때문에 함부로 움직이다 보니까는 실수하는 일이 발생하게 돼서 그 실수하는 일 때문에 활동력이 순식간에 정지가 되기도 한다. 뭐 이런 내용을 적어놨어요. 그 내용을 찾아서 읽어주시면 되고요. 그 부분은 이제 원국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는 운에 대한 해석 부분에서 또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주와 시주는 개인적인 면을 이제 주로 얘기하는데 일주 시주가 이제 화개살이 작용을 하죠. 그래서 화개살에 대한 부분을 읽어주면 돼요. 화개살은 뭐냐면은 여기 나와 있다시피 앞으로 막 나가는 전진이 아니라 뒤로 물러나가지고 조용히 지내야 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가정궁에서 뭔가 역동적으로 나가기보다는 소극적인 모습으로 뒤로 물러나서 지내야 되는 시기인데 이 술이라는 글자가 편제가 임묘되는 시기다 보니까 그 임묘되는 것을 읽어주면 돼요. 위로 한번 올라가서 임묘의 내용이 뭔지 볼까요? 예. 이 부분은 이제 읽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가정궁의 화개살이고 편제가 임무되다 보니까 배우자의 활동력 불안 이런 부분은 읽어주면 되는데 그거 내용을 제가 여기다 쓴 거예요. 배우자 문제로 근심 걱정이 많아진다. 예. 실제로 배우자가 건강적으로 상당히 좋지가 못했습니다. 그리고 금전적으로도 아주 위축이 많이 지금 가해지는 시기였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2019년도 기해년 예, 마찬가지로 신살 분석하고 그 다음에 여기 해당되는 육신을 읽어주시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번 또 해당 부위를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이제 갑이 해를 만날 때 운에 대한 통변의 방법인데
여기 보시다시피 편인에 대한 부분들이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 그대로 정리한 내용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편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적극적인 사회활동 환경이 어려운 시기죠. 그래서 좀 조용하고 그다음에 내실을 다지는 어떤 시기를 좀 지내야 되는데 사실 노인분들한테는 이때는 굉장히 건강에 불안 시기다 보니까 수술사고 낙상을 주의해야 하고요. 또 편인이다 보니까 금전적으로 현금의 유동성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좋지가 못해요. 그래서 금전의 소모 지출을 좀 관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편의는요 항상 문서 결함 같은 걸 자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부도나 사기 이런 것들을 되게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실제로 이분이요 이 기해년에 무리하게 상가를 크게 잡았어요. 예를 들어 내 돈은 10억밖에 없는데 상가를 한 20억, 30억짜리 이렇게 잡았나 봐요. 그래서 나머지는 대출을 받아서 이제 운영을 하는데 원래는 그걸 샀다가 바로 되파는 어떤 걸 하려고 하는 건데 뭔가 잘못돼가지고 이제 자기가 감당할 수가 없는 이자 또는 비용 이게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감당이 안 돼가지고 처리를 못하다가 결국에 은행 이자를 내지 못하는 상황까지 가다 보니까 집으로 압류가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막 좀 경제적인 여건들이 너무나 좋지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부도가 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현재는 금전적으로 좀 위축이 된 상태로 힘들게 계시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제가 요 통변집이 요 내용들을 그대로 이렇게 옮겨서 적절한 말이 되게끔 앞뒤의 내용들 좀 이렇게 그 문맥에 맞게끔 조정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일간별로 지지에서 만나는 글자 또는 작용하는 신살들을 정확히 분석할 수 있다고 한다면요. 각 페이지에서 해당되는 내용들을 찾아서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게끔 앞뒤 문맥에 맞게끔 수정하게 되면요. 이렇게 감명지를 작성할 수도 있고 또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은 상담을 할 때 어떠한 말을 하면 되는지 이 기본적인 이제 통변의 어법이 좀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책을 만들었고요. 여러분들은 이 책을 가지고 그 감명지를 작성한 연습을 평소에 자주 하고요. 그리고 이 책을 근거로 해서 통변하는 연습을 자주 하다 보면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것으로 내용이 다 습득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에는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것으로 이 통변집에 대한 사용 방법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